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굉장히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막 콧물에 기침에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약간 좀 코맹맹이 기운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2주 정도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감기가 많이 완화돼서 제가 이번 주에 시장을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화웨이와 트럼프 이후 남겨진 우리들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봐야 할까?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치 버려진 존재 같은 주식시장의 낙오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지난주 후반에는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회복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전에 얻어 터진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다 회복하지는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다행이긴 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역 분쟁에 대항마가 나타나서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파월의 발언 이후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도 좀 반등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런 경험치가 있더라고요. 경기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사실 경기 침체까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연준에서 돈을 풀지 않는다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연준에서 돈을 푸는 완화적인 정책을 사용한다면 고점에서 한 10% 정도의 하락을, 이런 예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연준은 그렇게까지 막 완고한 태도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운이 전해지면서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역 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사실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식이 뭐 실적과 수급의 함수다 라고 봤을 때 그에 대한 수급이 바로 유동성이고,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연준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뉘앙스, 이런 얘기는 예전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무역 분쟁과 화웨이 사태가 사실은 금방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주식시장의 상수, 고정값 이렇게 보시는 견해들이 많고, 사실 뭐 미국이 너네 너무 무역 수지 흑자가 우리한테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 그걸 줄여, 이런 것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 더 내부적으로 뜯어내고 보면은 보조금 경제라던가 화웨이 사태라던가 여러 가지 5G 시대를 앞두고 4차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을 막 이기려고 너무 작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에 대해서 미국도 제재를 가하는 굉장히 구조적인 패권 다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단기간 내에 서명했어라고 한다고 해서 끝난다라고 보여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로 끼인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앞으로 남은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올해가 아직까지도 한 7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서 남겨진 우리들은 과연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하게 본다. 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일단 지난주 연준에서 이제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물가 성장률 2% 어쩌고 저쩌고 저물가 위험해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연초에도 사실은 연준의 대응이 좀 빨랐어요. 작년 하반기에 무역 분쟁으로 막 주가가 하락하니까 일단 금리 인상은 중단했거든요. 올스톱.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금리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뉘앙스까지 풍겼거든요. 따라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 2번 내릴까 3번 내릴까 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퀘스천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유동성 랠리가 다시 올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까지 심각한 국면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진다면 사실 시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반등의 구간으로, 저가 매수의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가 또 우버가 있어요. 우버가 최근에 상장한 이후로 공모가를 계속 밑돌다가 최근에 또 공모가를 회복했거든요. 지난주에. 오호라. 왜냐면 우버는 4차 산업에서 공유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가 되는 회사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버가 더 잘 된다면 나머지 다른 회사들에게도 좀 더 나은 밸류를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성장주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버가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계속 적자일 것이다 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어서 수익 모델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인터넷 경제나 여러 가지 우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단순히 우버가 차량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나중에는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경험치들이 나름 중요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래에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위너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유가 공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어떤 우버 같은 업체들이 자율주행 시대로 나갈 때 좀 더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에 둬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다, 불편하게 봐야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가 경기 침체로 가는 길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더 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시장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고 과거에도 경기 침체 구간에서 금리를 처음 하락했을 때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마지막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지만 사실 경기 침체 초입 구간에서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 경기 침체라면 금리 인하는 주가 하락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가 지수들이 반등을 최근에 좀 하긴 했지만 좀 차트의 모습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과 관련돼서 트리거가 나와서 연쇄적으로 막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퍼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 중에 최근에는 CLO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CLO라고 하는 거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좀 작은 회사들의 대출을 모아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면 이렇게 약간 하층 구조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트렌치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큰 보험사나 연기금과 같은 회사에서는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금융위기가 만일에 온다면 트리거는 이런 쪽에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공감이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단순히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편안하게 보느냐 불편하게 보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계속 고민을 한 결과 일단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대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표출이 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 모두 다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자산과 관련된 미래의 어떤 경로를 그릴 때 두 가지 팩터를 모두 다 넣어두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월 초에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6월 둘째 주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 경제 지표가 트윗을 날린 이후로 처음 발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과연 무역 분쟁의 흔적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아마 투자자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월 10일 날에는 중국과 관련돼서 5월의 수출입 지표가, 그리고 6월 12일 날에는 중국과 미국의 소비자 관련 데이터가, 그리고 14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지표가 많아요. 소매 판매, 광공업 지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미국에서 소매 판매. 이러한 지표들을 해석을 두고 또 시장에서는 좋게 할지 나쁘게 할지, 그러니까 지표가 의외로 미국과 중국의 내수 지표가 탄탄하게 나온다면 이런 무역 분쟁이 좀 더 장기화될 여지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일에 경제 지표가 조금 흔들리게 나온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빨라지고 미국과 중국의 정책 대응도 빨라지고 오히려 타결이나 합의도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는지를 우리는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편도 우리가 들기가 힘들어요. 과거 사드 사태처럼. 개인적으로 뭐 미국의 편을 더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중국도 우리에게는 무시하지 못할 만한 국가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 케이스, 나쁠 수 있는 케이스 모두 다 고려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현금 비중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거의 나아가고 있는 단계여서 개인적으로 감기에 걸려있는 동안에도 화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돈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변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 노심초사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해석이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투자자가 될 때까지 주식망고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